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다 쓸게요. 왼쪽에다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수시와 정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요. 그럼 질문하면서 한번 해볼까? 자, 수시로는 몇 개 지원 가능해요? 잘 몰라요? 맞아요. 6개. 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이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요. 과학기술원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카이스트 같은데 그런 거 유니스트, 디지스트 이런 데 있죠. 걔네들은 이 6개에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6개 플러스 알파고요. 정시는 몇 개입니까? 3개예요. 3개.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주 단순 계산을 해보자. 어떤 게 확률이 높겠냐? 당연히 수시가 확률 높은 거 아니에요? 야, 지원 가능한 개수가 2배인데. 그렇죠? 수시에는 종류가 지금 현재 3개가 남아있죠. 뭡니까?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 마지막으로 논술입니다. 그래서 이 3개가 이제 수시예요. 수시. 정시는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죠. 수능이죠. 수능. 자, 그러면 결론을 먼저 말하고 시작할게요. 선생님, 저희는요 뭘 보고 가야 될까요? 당연히 아직은 우리가 내신 대비를 아직 하지도 않았으니까 당연히 수시를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뭐 일부는 맞는 말입니다. 일단 베이스는 수시로 잡되 정시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는데요. 최대한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내신 성적만 잘 받으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최저 못 맞춰서 떨어집니다.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 최저 못 맞춰서 떨어진 애들이 부지기수인데 작년에도 이제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작년에 한 친구가요. 경희대, 홍대 이런 데를 썼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경희대를 떨어졌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학종으로 썼습니다. 근데 경희대를 떨어졌어. 근데 이 친구 생기부를 내가 검토를 했었거든요. 근데 경희대 떨어질 만한 생기부는 아니었어요. 경희대가 좋아하는 소스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성적이 딸렸는가? 그것도 아니었어. 물론 성적이 약간 낮긴 했지만 경희대 합격 못할 성적은 아니었습니다. 2.1인가 그랬거든요. 이 친구가. 충분히 경희대 갈 수 있죠. 근데 이제 경희대를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냐? 최저 못 맞췄어요. 최저 못 맞췄어. 근데 최저가 빡세냐? 별로 안 빡셌어요. 별로 안 빡셌어. 근데 이제 등급이 이게 몇이었더라? 2합 7이었나 3합 7이었나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게 좀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은 이 친구가 영어를 이제 2등급인가 받았으면 어쨌든 간 합격이었거든요. 근데 영어를 3등급을 받은 거야. 근데 왜 3등급을 받았냐? 점수가 79점 나왔어요, 얘가. 79점. 그럼 얘가 뭘 틀렸냐? 도표 틀렸어요. 도표 틀려갖고 도표가 맞았으면 81점 되고 최저 맞춰서 경희대 갈 수 있었거든요. 이거 때문에 그러니까 다 합격했어요. 1차랑 면접 다 합격했어요. 근데 이거 최저 못 맞춰갖고 떨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심지어 또 3, 6, 9, 11월 모의고사를 다 본다고 하죠. 물론 3월과 9월은 학교 재량입니다. 이번에 전공고학 과정은 이제 시험을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 각자 지금 여러분 본인들의 학교는 보는지 안 보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3월 말에 시험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러면 여러분께서 보통 모의고사를 볼 때 모의고사 점수 자체가 당연히 내신에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1도 반영되지 않아요. 근데 모의고사 점수는 당연히 중요하겠죠. 왜? 우리가 나중에 정시로 전환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모르는 일이잖아. 게다가 또 뭘 신경 써야 됩니까? 최저 신경 써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여러분이 지금 기준으로는요. 여기를 베이스로 잡고 가는 게 맞습니다. 학종이라면은 결국에는 이제 교과 성적이잖아. 그리고 비교과 연구이죠. 비교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세트기야, 세트.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상 남은 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는데요. 그냥 거의 다 빠졌습니다. 거의 다 빠졌고 그냥 사실상 학종으로 대학을 간다는 거는요. 교과랑 세트로 간다라고 해도 이제 무방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 선생님 교과가 중요합니까? 세트 기준이 중요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학종 기준이라면요. 반반이에요. 학종 기준이라면 반반이거든요. 근데 수시를 기준으로 한다면요. 당연히 교과 성적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교과 전형 당연히 이제 교과 성적이죠. 말 그대로. 논술에도 일부 교과 성적이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학교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한양대라든가 성대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교과 성적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어쨌든간 교과 성적이 이제 들어가는 데도 있단 말이죠. 대부분 한 4대 6 내지는 3대 7 이 정도 기준이에요. 여기가 논술 시험, 여기가 이제 교과 성적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교과 성적은요 어디든 다 들어가요. 어떤 전형이든. 근데 생기부가 들어가는 전형은 얘밖에 없습니다. 학종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학종이 이제 뽑는 비중이 높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봤죠. 수시와 정시의 비중이 이제 반반이다. 사실상 5대 5거든요, 거의.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지원 가능한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수시가 더 유리한 거예요.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는. 게다가 정시 같은 경우는 가나다군에 이제 학교들이 정해져 있는데 수시 같은 경우는 그딴 게 없잖아요. 그냥 시험 일정만 맞으면은 내가 원하는 대학교 그냥 6개 지원하면 되는 거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확률상으로 따졌을 때 당연히 수시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서 이 3개 중에서 뽑는 비중이 어디가 높냐? 상위권 대학일수록 학종의 비중이 높아요. 상위권 대학일수록. 그래서 하위권 대학, 그러니까 하위권 대학이라고 해봤자 인서울의 뭐 국숭세단 라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국숭세단도 요즘엔 들어가기가 힘들죠. 참고로 하나 말할게요. 재작년 국민대 경영학과 교과 컷이 1.7이었습니다. 입결 컷이 1.7이었어요. 1.7 국민대가요. 빡세요. 지금 인서울은 무조건 빡셉니다. 근데 어찌됐든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제 그 상위 대학들 이제 중경외시나 건동원 이상 라인이 있죠. 여기는 대부분 학종에서 뽑는 인원이 더 많고요. 소위 말하는 이제 직업공 라인이나 지방대나 아니면 약간 좀 하위권 대학들이 있죠. 거기들은 교과에서 뽑는 비중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종에서 특히 이 부분에서 이제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러분이 지금 고등학교를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당연히 이 3가지를 다 챙겨야 돼요. 3가지를 다 챙기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이즈가 나올 거 아니야. 소위 말해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얘는 조졌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여기로 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거꾸로 될 수 있어요. 교과는 조졌어. 근데 내가 세특이 겁나 좋아.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흔치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번에 졸업생 중에 그런 사례가 한 명 있었어요. 일산동고 다니는 친구. 그래서 그 친구가 숭실대 그 경영학과 들어갔거든요. 실제로 교과 성적은요 3.4였습니다. 3.4인데 저기 숭실대 경영학과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갔는가? 세특이 넘사벽이었어요. 얘가요. 그래서 그걸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좀 흔치 않은 사례지만 이제 그런 사례도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여러분 단계에서는 어쨌든간 3가지를 이제 다 챙겨야 되고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어느 쪽으로 나가야겠다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다 챙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세특을 채운다는 걸 어떻게 채우는 거냐? 이게 좀 중요하겠죠. 자,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이제 세특을 잘 챙겨야 돼. 그러니까 생기부를 잘 채운다는 건 결국에는 세특을 잘 채운다는 똑같은 말이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비교과의 전부는 그냥 사실상 세특이라고 봐도 무방하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창체라고 하죠.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뭐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들어가긴 합니다. 당연히 봐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근데 걔네들은 전부 다 부수적이에요.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생기부에서 보는 거는요 크게 나누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첫 번째 학생 인적사항에 대한 거, 뭐 출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두 번째가 방금 말한 창체. 두 번째가 세특, 세부 능력 특기 사항.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종합 의견입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고 해서 생기부 맨 뒤에 보면은 담임 선생님이 500자 내외로 써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겁니다. 그거. 이렇게 4가지를 보는데요. 이 4가지 중에서 뭐라고요? 세특이 압도적으로 퍼센테이지가 높다고요. 압도적으로 높다고. 압도적으로. 퍼센트로 제가 굳이 표현하자면 한 80%는 될 겁니다. 이 정도로 세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채우냐고. 얘를 어떻게 채우냐. 양항이 많으면 좋은 거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양이 많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과학을 한다고 볼게요. 만약 통합과학이 있습니다. 통합과학. 그럼 통합과학에 대한 이제 세특이 이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학기 지나고 나면. 그럼 이 통합과학에 대한 내용이 이제 써 있을 때 여러 가지가 써 있는 거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써 있는 거. 그러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과 기준, 뭐 문과도 마찬가지지만 이과 계열에서 보는 거랑 문과 계열에서 보는 게 약간 다르거든요. 문과 계열을 먼저 말해줄게요. 혹시 문과 계열인 사람 있냐? 여기? 준서 한 명밖에 없어? 그래? 그러면 준서만 들으면 되겠네. 문과 계열에서 보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실성과 리더십 이런 것들.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이런 키워드. 성실성, 리더십. 그래서 문과 계열 대학은요. 출결도 봅니다. 출결도 보는데요. 출결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과가 어디냐? 사범대예요. 사범대. 그래서 실제로 서울대 그 사범대 같은 경우는요. 결석 한 번 있으면 탈락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뭐 특이 사항이 있지만 대부분 어쨌든 문과 계열보다 성실성, 뭔가 이렇게 뭐 리더십, 뭔가 이렇게 뭐 조율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과의 조화 이런 거를 좀 중요시 여깁니다. 이과는요 딱 한마디면 끝납니다. 전공 적합성.
전공 적합성이요. 전공 적합성. 내가 지망하는 어떤 진로가 있을 거아니에요. 그럼 그 진로와 이 세부 특기 사항이 얼마나 연관성이 있느냐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봤던 한 학생의 세특이 기억나는데 이 친구가 그 한국지리를 들었었어요. 이 친구가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 했었거든요. 근데 한국지리에 이제 어떤 내용이 써 있었냐면 지리 경영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쓰는 거예요. 지리 경영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지리 경영이 뭐지? 딱 내가 봤어. 그래서 지리 경영이 무엇인가에 대한 막 뭔가 이게 써 있어. 뭔가 개념이 막 써 있고 그래서 이 지리 경영에 대해서 얘가 뭔가를 조사를 해갖고 그래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서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고 막 이런 내용이 써 있었어요. 이런 게 정말 베스트 시나리오거든요. 생기부를 쓸 때 어떤 시나리오로 가는 게 좋냐면요. 자,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요. 키워드가 나와야 돼요. 키워드. 됐어요? 이 키워드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그 각 과목에 단원에 있는 키워드는 별로예요. 그거는 개나 소나 다 쓰여지는 내용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요. 막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제가 어쨌든간 이제 그 교육학을 이제 배웠던 사람으로서 이제 제 그 동기나 후배들이 이제 각 이제 여러 지역에서 지금 선생을 하고 있어요. 영어 선생을 하고 있어. 영어 교사를 저도 했었고요 옛날에. 근데 이제 그 이런 이제 세부 특기 사항을 쓸 때요 교육청 권고가 내려와요. 어떻게 권고가 내려오느냐?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죠. 그러면 이제 좀 속된 말로 막장인 친구들이 있어. 그럼 막장인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장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얘 수업 시간에 맨날 쳐들고 제대로 뭔가 하나도 이해 못했어.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 생기부에다가.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제 어떻게 권고를 내리냐면요. 제대로 열심히 하지 않은 학생이더라도 무조건 좋은 말을 써라라고 권고가 내려와요. 실제로 내려와. 그러면은 야 생각을 해봐. 니네가 선생님이라 생각해봐. 맨날 수업 시간에 잠만 쳐다보요. 공부도 제대로 안 해. 근데 얘한테 좋은 말을 써야 돼. 니네라면 뭘 쓸 거예요? 내가 만약 과학 선생님이야. 뭐라고 쓸 거야? 뭐라고 쓸까? 그냥 쓸만한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 쓰는 거야? 그냥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분자식 뭐 이런 거 계산을 할 줄 암. 그냥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쓸 수 있는 말이. 그냥 단원에 있는 멘트 몇 개 쓰고 이거 그냥 잘 들었다. 이거밖에 쓸 말이 없는 거라고. 그거를 입학사정관들이 모르겠어요. 바보 아닌 이상. 얘 제대로 안 했다는 거구나. 라는 걸 보자마자 알겠죠. 됐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단원에 있는 거를 뭔가를 잘 수행했다. 이런 거는요. 전혀 좋은 멘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그냥 버리는 멘트.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키워드가 나와야 되는데 이 키워드는 당연히 뭐 어떤 키워드냐면요. 진로 관련 키워드. 어떤 진로 관련된 키워드가 딱 나옵니다. 이렇게 따옴표 딱 해갖고 어떤 키워드로 먼저 주어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요. 해당 키워드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돼요. 설명. 그러니까 키워드에 대한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키워드가 무엇이고 이거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조사를 했다, 설명 및 조사를 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내용에 뭐가 나와야 되냐? 세 번째 내용에 뭐가 나와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얘가 보고서를 썼다, 아니면은 발표를 했다, 또는 둘 다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 키워드에 대한 학생의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학생의 평가. 이 순서로 가요. 좋은 생기부는 이 순서로 갑니다. 좋은 세특은 이 순서로 가요. 요 순서로. 됐어? 제가 그 샘플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어차피 얘기한 김에 수업 어쩌다 보니까 이제 30분이나 지났는데 죄송해요. 근데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 샘플을 제가 좀 가져올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 친구가 이제 누구냐? 지금 현재 21살이고 국민대 이제 그 IoT 계열 학과를 다니고 있는 친구입니다. 참고로 이 친구가요, 좀 제가 이제 예전에 1, 2학년 때 가르쳤던 친구인데요. 참 애석하게도 고1부터 고2 1학기까지 이때까지는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이 친구한테 좀 미안한데 공개하기에. 어차피 뭐 누군지 모르니까 여러분. 성적을 살짝 말씀드리자면요. 자, 국어, 영어, 수학 얘가 이제 이과계열이니까 국영수, 과탐 이 4개만 말할게요. 1학년 1학기 국어 3등급, 수학 4등급, 영어 5등급, 과탐 4등급.
잘한 건 아니죠. 그렇죠? 2학기 거 국어 3등급, 수학 5등급, 영어 4등급, 과학 4등급. 잘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2학년 2학기부터 성적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여러분 상향곡선이란 말 들어봤죠? 상향곡선. 그렇죠? 상향곡선은요 학종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하면요. 국가나 문술에서는 의미 없어요. 알겠죠? 2학년 거로 한번 말해볼게요. 2학년 1학기 국어 문학인데요. 문학 5등급, 수원 3등급, 수투 3등급, 영어 4등급, 물원 5등급, 화원 4등급, 지학 지원 5등급. 딱 들었을 때 4, 5등급이 딱 많죠. 딱 들었어요. 그렇죠? 2학기 거 말해볼까? 국어 언매입니다. 언어와 매체 언매 3등급, 미적 2등급. 갑자기 올랐죠. 수학학과 5등급이었는데 많이 올랐죠. 영어 3등급, 물원 4등급, 화원 5등급, 지원 2등급. 지원이 3개 등급이 올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2학년 2학기부터 전체적으로 약간 이제 특정 과목들이 좀 성적이 좀 많이 올랐죠. 근데 사실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은 잘 봤다고 할 수는 없어요. 맞죠? 1등급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국민대를 갔냐고. 생기부가 넘사벽급으로 좋았어요. 제가 최근 2년 동안 보면서 우리 여기 일산 지역 기준으로 이 친구만큼 생기부를 잘 쓰는 친구가 있었는가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사례를 보여줄게요. 자, 1학년 1학기 통합과학 기준으로 보여줄게요. 통합과학. 요 순서로 가는지 잘 봐봐요. 읽어줄게요, 제가. 역학적 시스템에 대한 수업 시간 중에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을 주제로 발표함. 자,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뭐예요? 키워드 나왔어요. 발표했대요. 자,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뭔가 설명이나 조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겠죠?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들어봐봐요. 역학적 시스템의 정의와 중력, 자기력, 전기력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자유낙하 운동,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 그래프와 수식을 포함하여 설명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여기까지가 일단 한 세트. 됐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원래 요 뒷내용이 더 나와야 되는데 이제 파트가 넘어갔습니다. 화학 쪽으로 넘어갔어요. 화학 쪽이 좀 눈에 띄거든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잘 들어봐. 화학 변화 단원의 수업 시간에 중화 반응과 중화열을 주제로 발표함. 자, 중화 반응과 중화열을 주제로 했대요. 키워드 나왔죠? 그 다음에 중화 반응의 정의와 산의 수소 이온과 염기성의 수산화 이온의 결합으로 물이 생성되는 것을 화학 반응식으로 설명하여 학급 친구들의 이해를 도왔다. 자, 이거 요 내용하고 발표했던 내용 나왔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발표를 마치고 중화 반응을 이용하는 경우를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 국가적 측면으로 나누어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자율 심화 보고서를 제출했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학생에 대한 평가는 뭐가 나왔냐면요. 좀 부수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학급 친구들의 이해를 도왔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의 이제 다른 이제 생기부 사례를 보면은요. PPT를 뭐 활용하는 능력이 아주 이제 탁월했다. 뭐 이렇게 뭔가 탁월했다. 인상적이었다. 이제 요따 멘트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방금 시나리오를 보면 어떻습니까? 요런 시나리오로 간다는 거죠. 이게 생기부 세특에서 말하는 기승전결이에요. 이게 기승전결이에요. 실제로 의대 가거나 이렇게 좀 좋은 대학 간 애들의 세특을 한번 잘 살펴보면요. 좋은 세특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다 이런 시나리오로 갑니다. 다 이런 시나리오. 알겠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방법은 알았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 그래요. 이제 이게 좋은 세특이란 걸 알겠습니다. 근데요 세특을 우리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담당 선생님이 쓰잖아. 그럼 어떻게 이렇게 쓰게끔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요? 운빨 아닌가요? 선생님이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결론부터 말할게요. 운빨 아니에요.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 사례. 이거 얘기하면은 일산동고에서 고소 들어올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던 친구가 동고에서 이제 생기부가 굉장히 좋아서 이번에 승실대 경영학과 갔다. 아까 그 얘기했었죠. 근데요, 지금 이제 고3 올라가는 친구들 이제 일산동고 다니는 친구가 3명이 있어요. 근데 이 세 친구랑 이제 제가 작년에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했는데요, 생기부를 봤거든요. 와, 진짜 제가 평생 본 생기부 중에서 최악이었어요. 최악이었어. 이거 영상 꺼야 되는 거 아닐까? 갑자기 무서운데. 아무튼 최악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자율활동 같은 거에 이제 뭐가 써있냐 이렇게 뭐 써있는 걸 이제 보는데 나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자율활동에 뭐가 써있었냐면 3월 2일날 입학식에서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들 이런 거 써있어요. 자율활동에. 내가 잘못 봤나 했어요. 잠깐만, 이거 맞죠? 잘못 봤나 했어요. 아니 그렇게 쓸 말이 없어요 자율활동에. 근데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이 이제 좀 속된 말로 비케어권 학생들인가? 즉 쉽게 말하면 이제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이었는가? 한 놈은 1.6등급이고 한 놈은 1.8등급이에요. 겁나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심지어 이제 그 친구 한 명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도 이제 우리 학원 다녔었는데 걔는 의대 간 친구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잘한단 말이야. 근데도 그딴 식으로 써놨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는가? 얘들아 정말 애석하게도 니네 학종으로 못 간다라고 했어요. 야, 1.6, 1.8인데 내가 학종으로 못 간다고 그랬어. 그렇게 얘기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아니 그럼 똑같은 고등학교인데 왜 얘네는 그렇게 생기부 콜이 낮고 왜 반대로 아까 3점대 받았던 그 친구 생기부 콜이 높았는가?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제가 얘기를 좀 많이 나눴죠. 너 어떻게 그 학교에서 생활을 했냐? 어떤 식으로 했냐?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좀 팁을 알려줘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눴죠. 그 친구가 얘기한 거는요 사실 아주 심플한 거였습니다. 뭐였냐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선생님과의 잦은 커뮤니케이션이었어요. 그냥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참 슬픈 얘기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그 수많은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갔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 학종으로 대학 잘 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대부분 인싸예요. 아니 진짜로, 진짜로요. 이게 슬프게도. 그러니까 여기서 인싸라는 게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이제 좀 선생님한테 이제 그냥 가갖고 그냥 허심탄회하게 이제 이런 얘기를 자주 나누는 거죠. 만난 선생님. 근데 그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수백 명이 있어요. 수백 명. 그럼 이 수백 명의 아이들을 얼마나 기억하겠냐?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화학 쪽으로 진로를 선택했다고 쳐볼게요. 화학공학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학과학 선생님 찾아가요. 찾아가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선생님 제가 그 화학 쪽으로 이제 좀 진로를 잡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 생기부에 이제 제가 뭔가 이제 뭐 보고서를 쓰거나 뭐 따로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떤 소스로 하는 게 좋을지 좀 사실 좀 감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혹시 좀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그냥 이런 거야 이런 거. 예시를 들자면. 그럼 이제 선생님이 뭔가를 소스를 주겠지. 그렇죠? 그러면은 야 너 이런 걸로 한번 조사해갖고 한번 너 이렇게 해봐. 뭐 발표를 준비하거나 뭐 보고서를 한번 써봐.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 몇 월 달쯤에 한번 이제 시간 잡아갖고 그때 친구들 앞에서 한번 발표하고 해봐. 그럼 선생님이 그 내용을 써줄게.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걸 써줄게 할 때도요 학생이 좀 강력하게 요청해야 돼요. 선생님 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런 멘트로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그거를 굉장히 자주 접촉을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동료 친구는. 그래서 그러니까 생기부 컬이 넘사급이었죠. 넘사급.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선생님과의 잦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여기서 잦은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선생님께 직접 세특에 대한 소스를 얻을 수 있다. 그 세특에 대한 소스를 선생님한테 직접 얻는다는 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선생님이 기억을 할 거 아니야. 이 학생에 대해서 기억을 하겠죠. 아, 얘가 어떤 학생이었고 얘 이름과 얼굴이 기억날 거고 얘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갖고 이렇게 잘했구나. 그러면 당연히 세특에 뭔가를 쓸 때 쓸 말이 더 있지 않을까요? 이 친구에 대해서. 그렇죠. 왜냐면 이 친구를 기억할 수 있으니까. 게다가 그 내용도 어떤 내용으로 써야 될지 더 잘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선생님과 친해진다 이거랑은 좀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친해진다라는 개념보다는요.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이제 좀 어떤 식으로 채우면 좋을까라는 식의 이제 고민 상담.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완성을 했어. 제가 여기서 좀 수정 보완을 해야 되거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라든가. 어쨌든가 잦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잦은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결국 세특의 핵심은 뭐다? 선생님과의 잦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겁니다. 심플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쁜 거예요. 이 고등학생 때 바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야.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근데 성적도 잘 받아야 되거든. 성적도 잘 받아야 돼. 빡세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동아리 활동이니 뭐니 이런 것도 해야 되지. 학원 숙제도 해야 되지. 바쁘잖아요. 벌써 빡세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고1 때는 가장 덜 빡셉니다. 고2 때가 제일 빡세요. 고2 때. 이 고등학교 생활에서 제일 빡센 시기가 고2예요. 고3 아닙니다. 고3은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지 육체적으로 힘든 시기는 아니에요. 고3은. 가장 힘든 시기는 고2 때입니다. 왜냐면 간단해요. 이유가. 과목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과목수가 늘어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시험 봐야 할 과목이 많아진다는 거고 수행평가해야 할 과목이 많아진다는 거고 세특을 신경 써야 할 과목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학년 때 빡셀 수밖에 없어. 그래서 실제로 2학년들 보면은요
학생이 아니라 좀비 같아요. 좀비 다 이러고 다니면 진짜 애들이 보면은 어찌됐든 간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가 나온 게 잠깐만요. 공댕이 끄고 자 아무튼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좀 이렇게 긴 시간을 써서 벌써 40분이 지났는데 아까 처음에도 말했다시피 지금 여러분 단계에서는요 세 가지를 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모의고사 성적, 내신 성적, 비교과 영역 이걸 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실 얘네들은 좀 직관적이잖아요. 그냥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라는 좀 비교적 직관적인데 세특을 어떻게 채우느냐라는 거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좀 학교 활동을 하고 채우면 된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선생님 이 키워드를 뭘로 잡아야 돼요? 이게 이제 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저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뭘 준비해 놨냐? 여러분께서 만약에 오늘 수업 끝나고요. 저에게 요청을 한다면 이거를 캡처해서 제가 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세요? 의학이야, 치약, 한의학, 그러니까 예시예요, 예시. 자, 의대를 내가 가고 싶다. 여기 키워드 보여요? 이런 걸 키워드로 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분야별로 쫙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위에는 문과 계열, 아래는 이과 계열 있어요. 요거를 캡처 떠서 보내드릴게요. 알겠죠? 저한테 카톡 보내시면 돼요. 개인톡 보내서 선생님 저는 어떤 계열을 좀 지망을 하고 있는데 그 관련 키워드 좀 보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여러분이 카톡을 하면은 제가 바로 보내드릴게요. 알겠죠? 이걸로 해서 키워드 잡아먹고 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 DBPR라는 사이트 알아요 혹시? 모르시나? DBPR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사이트 들어갈게요. DBPR 여기 보이죠? DBPR 사이트 구글에 검색하니까 바로 나오죠? 이 DBPR가 뭐 하는 사이트냐면요 쉽게 말할게요 무료 논문 사이트예요. 무료 논문 사이트. 그럼 여기를 들어가면은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DBPR 이게 원래 대학생들이 쓰는 사이트인데 요새는 고등학생 애들이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 세속 채우려고. 그래서 이 DBPR을 들어가면은요 여기에 상단에 보면은요 주제 분류라고 써 있어요. 여기 보이세요? 주제 분류. 그럼 여기에서 계열별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서 아무거나 이제 누르면요 여기에 해당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은요 다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 있는 논문을 참고해서 여러분이 뭐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뭐 활용하시던가 이런 식으로 당연히 베끼면 안 되겠죠. 베끼면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참고할 수도 있고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웬만한 거는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한 거 있습니까? 보고서 발표 같은 거는 학교에서 교수님 발표 시간에 발표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뭔가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너 다음 수업 시간에 또는 다다음 수업 시간에 이때 이거 관련 내용을 한번 발표해봐. 네가 뭐 PPT를 준비하는가 뭐 하는가. 이거는 뭐 선생님마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발표 시간이 따로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요청한 거에 선생님이 지금 하는 건데요, 아니면 중간고사 글쎄요. 타이밍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가 더 좋다 나쁘다는 뭐 정답은 없지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단순히 소스를 받으러 가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소위 말해서 눈도장 찍으러 가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눈도장 찍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신입생들이고 학생들은 대부분 다 몰라요. 학생이 수백 명이니까. 근데 내가 먼저 이렇게 가갖고 뭔가 이렇게 선생님께 상담 요청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액션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나에 대해서 좀 더 잘 이렇게 눈도장이 찍히지 않을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도장 찍는 역할이 되게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궁금한 거 있나요? 태현이 뭐 궁금한 거 없어? 그 PPT 발표할 때 네. 제가 발표할 때 약간 몸이 굳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발표를 어떻게 하면 약간 좀 흐름 있게 할 수 있는지. 그건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솔직히 그거는 제가 답변해주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그런 방법이 있다면 나도 알려주고 싶은데.
글쎄요. 그거는 저로서는 답하기가 좀 어렵네요. 어떻게 하면 발표를 잘할 수 있는 거? 발표를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도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해요. 제가 2010년부터 강사를 했거든요. 지금 이제 2023년이잖아. 그럼 내가 처음에 여기 이렇게 학생들 앞에 섰을 때 어땠을까? 나도 쫄렸어요. 막 긴장되고 막 뻘소리 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긴장되는데 사실 여러분이 지금 봤을 때 제가 긴장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긴장 안 하고 니네가 긴장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좀 너무 뻔한 말인데 많이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많이 직접 말도 해보고 좀 현실적인 방법이라면은 이제 본인이 집에서 혼자 떠들어 본다던가 뭐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더 현실적으로 할 거라면은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저렇게 그러니까 촬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본인 얼굴 나오게 이제 그 삼각대 같은 것도 놓고 촬영하면서 한번 발표하는 걸 한번 이렇게 해보고 자기가 그 영상을 보는 거야. 내가 어떤 부분에서 좀 말을 절었구나. 어떤 부분에서는 좀 논리적 설명이 부족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셀프 피드백을 할 수는 있겠죠. 굳이 말하자면. 근데 그냥 이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 정도까지 하는 학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솔직히. 예. 또 다른 거. 우리 제인 혹시 궁금한 거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지원이 혹시 궁금한 거 없어요? 딱히 없으세요? 다른 분들은 우리 현종이나 하람이 학교별로 나오는 건데 또 그때 내내 계속 만들어가야 되는 학기 뭐라고요? 학교별로 나오잖아요. 네네. 내용은 학교말을 가능한 학교말을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학기 내내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그 복습으로 만들어가는 거. 그렇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작성을 하는 거는 그때 작성을 하세요. 선생님들이 보통 방학 시즌에 그때 작성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수백 명의 학생을 작성을 해야 된단 말이야.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근데 거기에서 잘 기억 안 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일단 기본 포맷을 써놓고 컨트롤 C 컨트롤 V 이건데 맞아 얘 나한테 와갖고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했었지. 맞아 얘 이런 발표도 했었지. 이게 이제 눈도장의 역할인 거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고, 여러분이 이제 살짝 이제 요런 거 이제 좀 요청을 한다면, 이런 시나리오를 좀 요청을 한다면 당연히 퀄리티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제가 보편적인 이제 생기부 컬을 봤을 때 이거 학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영상 올리면 안 되겠죠. 일단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요. 제가 이제 학생들을 생기부를 이렇게 쫙 봤잖아요. 평균값으로 따지면 대진고가 역시나 제일 나쁘지 않았습니다. 평균값으로 따졌을 때요. 생기부가. 그리고 안국고도 나쁘지 않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본 안국고 애들의 생기부는요 죄다 상위권 애들이었어요. 최상위권 애들. 막 1.3, 1.4 이렇게 나오는 애들 것만 봐갖고 그래서 생기부가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안국에서 쓴 게 이제 나쁘지는 않았다. 주역고 같은 경우는요 주역이나 정반은 공통점이 있는데 과중반이냐 아니냐 차이가 좀 컸습니다. 과중반이냐 아니냐. 그래서 이제 과중반은 사실상 이퀄 생기부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과 계열 친구들이라면 역시나 이제 과중반을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본인이 이제 1학기 때 성적이 좋았다는 전제에서 1학년 때 성적이 좋았다면은 당연히 우리가 학종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2학년 때 과중반에 들어가게 돼서 이제 세특을 잘 치를 수 있다면은 그것보다 더 나은 시나리오가 없겠죠. 지금 현재 고3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고3에 이제 저기 주역고의 그 동아리 중에 푸르푸라고 이제 동아리가 있는데요. 거기 이제 단장인 애가 있거든요. 동화라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실제로 그런 시나리오로 갔습니다. 걔가 이제 지금 내신이 걔가 1.5인가 그래요. 1.5인가 1.6인가 기억이 안 나요. 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나머지 학교들은요, 그러니까 과중학교가 아니거나 또는 대진고가 아니거나 이 나머지를 제외한 다른 학교들은요, 사실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생기부 퀄이 제가 봤을 때 얼추 다 비슷했어요. 근데 동고는 제외. 동고는 아니고. 동고는 아니고.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뭐 시간 이용해서 지금 이제 그 전반적인 입시에 대해서 특히 이제 학종 요 세특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또 뭐 추가로 궁금한 거 없습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일단은 지금 당장은 신경 써야 될 최우선순위 뭐냐면요. 일단 닥치고 성적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닥치고 성적입니다. 일단 성적이 좋으면 커버가 다 돼요. 다 커버가 됩니다. 제가 여기서 성적이 좋다라는 거는요. 최소값으로 말할게요. 최소값이에요. 지금 말하는 거. 인서울을 가기 위한 최소값 2.5등급입니다. 2.5등급. 2.5등급이 최소야. 최소.
2.5 미만이면요 사실상 가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했던 생기부가 넘사벽법으로 좋거나 이런 거 아닌 이상은요 최소값이에요. 아까 말했죠? 국민대 1.7컷이었다고요. 보통 우리가 스카이, 서성환, 주경혜씨, 권동호, 국승세단, 광명상가 이런 식으로 막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광명상가 라인조차도 최소 2점대는 돼야 2점 한 초반은 돼야 학종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왜냐면 지금 인서울로 너무 쏠리는 경향성이 너무 심해서요. 그래서 실제로 직업국의 위상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본인이 꼭 인서울이 아니어도 괜찮다면은 직업국을 노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직업국 탑이 어디야? 부산대잖아요. 부산대. 근데 이제 부산대 같은 경우 물론 이제 과가 철학과긴 했지만 재작년에 철학과가 미달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직업국의 탑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즘에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 가려고 하고요. 부산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 가려고 하고 다 인서울을 쏠림 현상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별로 유명하지 않은 36대 같은 데 있잖아요. 36대 이과 계열도 올해 아니고 작년 컷이 이과 기준으로 3.5인가 그랬어요. 36대도요. 니네 가그랬어 36대 뭐야? 거기 어딘데? 36대가 어딘데? 막 이럴 거 아니야. 근데 36대도 컷이 3.5였다고요. 서울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인서울의 컷이 점점점 말도 안 되게 이제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왜냐면 누구나 좀 유명하고 좀 좋은 대학교 누구나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 빡세지고 있다. 그래서 일단 닥치고 중요하다. 일단 닥치고 성적이 중요해요. 일단 성적이 좋으면요 커버가 다 돼요. 어디서든 커버가 됩니다. 내가 설령 세특을 줘줬어도 교과로 쓰면 되죠. 교과 쓰고 저기 뭐야 좀 그 최저 빡센 데로 쓰면 되잖아요. 최저 빡센데. 그런데 교과로 쓰고 연고대 같은데 이제 교과로 이제 최저가 막 3학 4 이래요. 그런데 112 막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빡센 데 써갖고 내가 정시랑 같이 이제 모의고사 잘 준비해갖고 교과로 합격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죠. 최근에 가자고에서 그렇게 간 친구가 있어요. 되게 웃긴 게 뭐냐? 내신이 1.6등급이거든요. 1.6등급이었는데 얘가 처음에 이제 얘가 그 어디였지? 연대랑 고대랑 서강대랑 또 이제 세 군데 있었는데 나 까먹었다. 근데 연대, 고대, 서강대를 썼어요. 전부 다 교과로 썼어 이 친구가. 근데 1.6이잖아.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일단 1.6이면은 연대랑 고대는 일단 무조건 탈락이다. 근데 이제 연대가 발표가 빨리 나와요. 그래서 연대가 떨어졌어요. 고대랑 이제 서강대가 남은 상황이었거든. 근데 얘가 이제 나한테 와서 막 그러는 거야. 쌤 저 서강대 될까요? 얘 수능 끝나고 난다. 내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 친구 수능 성적을 봤는데 이제 수능 성적 보고 내가 이제 그 배치표 보면서 이제 한번 대입해 봤거든요. 딱 어디 마지노선이었는가? 건대 마지노선이었어요. 건대. 일단 정시 그 수능 성적으로는. 아니 근데 생각을 해봐. 본인이 스카이를 썼는데 건대 갔을 때 만족을 하겠냐? 당연히 만족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이 친구 만약에 서강대 떨어지면 고대는 당연히 떨어질 텐데 이 친구 건대를 가라고 해야 되나? 반수하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아예 재수를 하라고 해야 되나? 재수했을 때 더 안 될 것 같은데 막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되게 이 친구를 어떻게 상대를 해줄까? 그랬는데 이게 왜 서강대를 합격했네 이 친구. 1.6인데 선생님 쌤 저 서강대 붙었어요. 막 카톡이 온 거야. 야 그래 잘 됐다 축하한다. 서강대 가 됐어 끝났어 이랬는데 한 3일 뒤에 카톡이 왔습니다. 고대 합격했대. 1.6인데. 그럼 내가 처음에 잘못 봤나 했어. 고대 합격했다고? 네. 예비가 10번이 넘어가면요 예비 몇 번인지가 안 보여요. 보통은요. 그냥 예비라고만 나오거든요. 근데 예비 번호가 안 나왔었어요 얘가. 근데 고대를 합격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최저 떨어졌어 최다. 최저 못 맞춰서 떨어진 거야. 최다. 근데 얘가 수능을 그래도 나름 잘 봤거든요. 작년 수능 어려웠잖아. 근데 수능을 잘 봐갖고 최저를 잘 맞춘 거야. 그래서 얘가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야 됐다 고대생 축하한다 잘 가라 이러고 이제 보내줬었던 이제 그런 사례가 있어. 가자고 다니는 이제 귤이라는 친구였는데.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도 말했지만 일단 성적이 좋으면요 커버가 다 된다는 거야. 이쪽으로 가든 뭘로 가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 이제 처음 이제 중간고사를 보고 이제 기말고사를 볼 거잖아요. 일단 닥치고 성적을 잘 받으면 됩니다. 일단 닥치고 성적이요. 일단은요. 고등부는요 무조건 성적 잘 받으면 장땡입니다. 아시겠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불법적인 거 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성적을 잘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래서 얘기가 좀 많이 길었는데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종합에 대한 얘기는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제 입시에 대한 얘기. 제가 웬만한 얘기 좀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을 좀 빨리 이렇게 좀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해가 안 됐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이제 집에 가서 또 궁금한 게 생각이 날 수도 있잖아요. 만약 그런 게